검신환생 3화. 화룡검가의 풍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창천신가 장녀 신초영은 주변 풍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차에 올랐다. 아가씨. 뒤따르는 호위무사 단양의 얼굴이 어두웠다.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신초영은 자존심 또한 누구보다 강했다. 강한성과의 파혼을 주도한 것도 그녀였다. 강한성 따위는 자신의 남편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런 강한성에게 대놓고 자존심을 짓밟힌 것이다. 쟤까지 끼 감히. 물론 강한성이 전대가주의 죽음 이후 무공수련에 매진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다. 실제로 직접 마주한 강한성의 눈빛은 전과 다르게 살아있었다. 어쩌면 정말 정신을 차린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한성을 바라보는 신초영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제 와서 발악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멀리 강한성의 거처를 노려보던 신초영이 마차 창문을 내렸다. 거처로 돌아온 강한성은 진충을 돌아보았다. 전에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됐지? 강한성은 지난 석 달 동안 무공수련만 해온 것이 아니었다. 진충에게도 지부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화룡검가의 썩은 싹을 도려내기 위한 사전 작업. 진충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대공자님 말씀대로 지부 5곳의 자금 흐름이 수상합니다. 특히 본가와 동맹인 태청방 근방의 지부가 심각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예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보내왔습니다. 화룡검가는 여느 무림문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화룡검가로 모으고 다시 무인들에게 지급하는 시기였다. 그런데 그런 자금 흐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총관부와 감찰단은 총관부에선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단 역시 내부 감사를 조기 종결했고요. 그런데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감찰단 무인 하나가 자살했더군요. 그리고 한 명은 실종됐고요. 강한성이 기억하는 대로였다. 일단 그들의 유족을 만나지. 대공자님께서 직접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호위들을 준비시키겠습니다. 둘만 가지. 호위들 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최근 2공자와 3공자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호위 없이 가는 편이 나을 텐데. 강한성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진충이 눈매를 좁혔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래. 대공자의 호위무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생에 파악한 후였기에. 밥에 섞인 돌들은 나중에 치우지.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고.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각, 한 대의 마차가 화룡검가를 빠져나갔다. 물론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마차를 모는 마부가 변장한 진충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강한성이 마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도. 평소 외출할 때면 항상 다수의 호위무사들을 대동했던 대공자이기에.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반시즌이면 2공자와 3공자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사람을 풀어 대공자님의 행방을 쫓겠지요. 본가의 영역에서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없으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다. 대공자는 이런 인재를 거느리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진충만이 아니다. 강한성은 모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화룡검가의 힘을 극대화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 순간 왁자지껄한 거리가 나타났다. 길가를 따라 온갖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이어졌다. 잠시 세우지. 강한성의 지시에 진충이 마차를 길가에 세웠다. 여기서 기다리도록. 맞은편 가게에선 30대로 보이는 안악이
아이를 업고 만두를 찌고 있었다. 안쪽에선 나이든 여인이 주름진 손으로 만두를 빚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강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찾아왔군. 그들은 죽은 감찰단 무인의 유가족이었다. 전생에 찾아온 적이 있었기에 강한성은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물론 오늘은 전생과는 방문 목적이 달랐다. 감찰단 무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어렵게 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강한성이 앞서 가게로 들어서는 사내들이 있었다.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증명하듯 그들은 탁자를 냅다 걷어찼다. 여기 만두 가져와! 안악이 만두를 내오자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팔을 냅다 잡아당겼다. 깜짝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더럽게 시끄럽네! 사내가 눈을 부라리자 안악은 깜짝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다. 나이든 여인이 다가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지 안악이 흐느끼며 물었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했잖아. 하지만 만두 팔아서 그런 큰 돈은 도저히... 핑계대지 마! 사내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땅에 집어던졌다. 만두가 이렇게 맛이 없으니 돈이 안 벌리지. 그 바람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두 접시를 주우려고 안악이 몸을 숙였다. 그런 안악의 뒷모습을 일행인 다른 남자가 음흉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훨씬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할까? 말했잖아. 가게 나와서 술만 따르면 된다니까.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안악은 뒷걸음질치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다들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다. 행인들도 이웃가게 상인들도 그들이라고 정의감이 없겠는가. 다만 칼참 무림인들 상대로 차마 나설 배짱이 없는 것뿐.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 싱싱한 몸뚱이 썩히지 말고. 기세가 오른 남자가 안악의 허벅지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그때였다. 그러는 너야말로 나이도 젊은데 이래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바로 강한성이었다. 물론 중립을 눌러쓰고 있었기에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 어르신은 이게 일이다. 그러니 니놈도 하던 일이나 해라. 괜히 남 일에 끼려다 피보지 말고.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강한성 주위를 에워쌌다. 덕분에 한숨 돌렸음에도 안악은 안도하기보다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제3자인 강한성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강한성은 조금도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어이 새끼, 배짱 하나는 두둑한데. 강한성을 쓱 훑은 사내가 허리춤에 검을 발견하고는 피식 웃었다. 어허라, 칼 좀 잡아봤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 태청방 소속인데. 태청방? 강한성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태청방이라면... 왜, 이제 슬슬 감이 오냐? 네 놈이 누굴 건드렸는지. 그래, 이제 기억나는군. 강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명 화룡검가의 동맹이었지. 그걸 아는 놈이 그래? 눈 안 깔아? 그냥 확! 남자가 강한성을 향해 팔을 들어올리는 순간 남자의 팔이 등 뒤로 꺾였다. 이 새끼 또 뭐야? 사내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남자의 팔을 꺾어버린 진충은 그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나서서. 괜찮아. 그보다 실종됐다던 감찰단 무인 태청방 조사하다 실종된 거 맞지? 그렇습니다. 강한성과 진충의 대화에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던 칼자국 사내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냐? 내 놈들은? 삼류관달에 불과한 일행들과 달리 그는 정식으로 무공을 익힌 무인이었다. 철검을 뽑아든 칼자국 사내에게서
살벌한 기세가 흘러나왔다. 겁에 질린 안악이 뒷걸음질 쳤다. 늙은 여인은 아이의 눈을 가렸다. 그러나 강한성만은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진총, 말씀하십시오. 태청방과의 동맹 언제까지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 시간부로 끝내도록. 알겠습니다. 주저없이 대답하는 진충. 칼자국 사내의 눈빛이 당혹으로 물들었다. 강한성과 진충의 대화는 일반 무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그러나 그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슴이 갈라지며 피분수가 솟았다. 일격에 사내를 베어버린 강한성이 검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통보는 내가 하지. 강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청 방주에게 직접.